재능만 있으면 바보같이 죽어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달릴 수가 있다고!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열심히 달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어디가 어때서 바보 같다는 거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건 절대 바보 같은 짓이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후쿠치 츠바사의 만화 우에키의 법칙을 원작으로 주인공 유키가 치열한 배틀 속에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다뤘으며 독특한 설정과 깔끔한 전개는 물론 배틀물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린 능력자 배틀 애니메이션. 본 영상은 배틀장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화야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청개인 코바시. 신 후보로서 인간계로 내려온 지 1년이 되던 해, 코바시는 우연히 버려진 강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유키란 소년을 발견하고, 이에 그 소년의 정의가 궁금해진 코바시는 유키라면 이번 차기 신을 뽑는 배틀에 참가시켜도 좋을 거라 생각하며 그에게 자신의 초능력 중 하나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려놓는 능력도 있어요? 물론이지. 이건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이야.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줄 수도. 이거는 충분해요. 더 있어봤자 귀찮기만 해요. 요즘 인간들은 너무 틀에 얽매여 있어. 다들 하나같이 눈치 보면서 평범하게 살려고만 하지.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건 그런 틀에 박혀버린 영감들이야. 왜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아나? 글쎄요. 법칙이 있기 때문이야. 인간은 누구나 정해진 몇 가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법칙. 그런데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갈 길이 대충은 정해지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 배틀을 생각해낸 거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법칙을 완성해갈 수 있는 배틀. 그 배틀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한테 세상을 맡긴다면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나? 사실 차기 신을 뽑는 배틀이란 100명의 신 후보가 각각 한 명의 중학생에게 초능력을 주고 그 능력자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방식이었으며, 그 배틀에서 이긴 최후의 중학생에겐 어떤 재능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공백의 죄를 그 중학생의 담당 신 후보는 차기 신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 대신 배틀에 참가하는 중학생들은 일반인을 초능력으로 다치게 할 경우 자신이 가진 죄를 하나씩 잃게 되며, 선천적인 재능의 개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기에 모든 죄를 잃고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아끼지 않았던 유키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탓에 일반인이라도 초능력을 남발하기 일쑤였고, 그런 유키를 지켜보던 동급생 아이는 유키의 죄가 벌써 10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가 더 이상 능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곁에서 감시합니다. 죄를 잃는 걸 겁내지 않고 능력을 쓸 수 있을까? 유키, 너의 정의를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최단거리. 쓰레기가 안 보여. 하필이면 이 일대가 방금 전에 청소한 곳이라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바로 돈이야. 그러니까 돈 많은 난 너희 같은 서민들보다 항상 위에 있지. 지금이다! 출발해! 내가 막아. 유키! 고마워. 이 쓰레기들아! 쓰레기도 쓸 데가 있어. 누군가를 위해서 강해진다. 참가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저 정도 녀석은 돼야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유키의 정의감을 확인한 코바시는 곧장 친한 지인인 파트라와 함께 배틀게임에 참가 신청을 넣으며 이번 배틀로 그가 얼마나 본인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시험하려 하고, 한편 일반인을 날려버린 페널티로 공부의 죄를 잃은 유키는 우연히 파트라의 담당 학생인 사노이를 만나게 되며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하는 그의 모습에 서로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배틀의 첫 상대로 타이라와 맞닥뜨린 유키는 입에 머금은 물을 불로 바꾸는 힘, 즉 불을 자유자재로 응용하는 그의 능력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그 과정에서 나무의 능력을 응용하는 법을 깨우친 그는 밤나무를 이용해 불꽃에 튀어오른 밤으로 타이라에게 반격을 가하다 드디어 그가 가진 물이 모두 고갈된 것을 발견합니다. 물이라면 여기 있어요. 난 얼마든지 힘을 빌려줄 수 있어요. 설령 그게 반칙이라고 해도. 타이라 담당신 후보인가? 간다 화염탄 삼촌도시! 후보자가 직접 배틀에 끼어드는 건 규칙 위반 아니었네? 그거야. 들켰을 때 얘기겠죠. 당신의 능력은 이 수건을 강철로 바꾸는 힘이죠. 유키! 화염탄 전도시! 쓰러질 때까지 이 녀석의 방패가 돼주겠어! 제대 만도시! 상상해. 그날 이후 계속 능력자들과 결투하게 된 유키는 점차 모든 참가자들이 사노이처럼 공백의 재를 좋은 목적으로 얻으려 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되며 공백의 재가 악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자신이 배틀에서 우승할 것을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BJ란 능력자와 힙합으로 우영제를 맺게 된 유키는 그가 최강의 능력자 로베르트 하이든을 사칭하던 거짓말쟁이임을 알게 되지만 BJ를 진정한 친구라 여겼기에 배틀에서도 겁만 줄 뿐 그를 완전히 노가웃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유키의 행동에 감동한 BJ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도 잠시 뒤에서 자신을 주시하던 로베르트에게 가차없이 공격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유키는 로베르트가 공백의 재로 세상을 무로 만들려는 건 물론 본인의 우승을 위해 로베르트 10단이란 집단을 만들었음을 알게 되며 일단 그를 직접 만나 BJ의 원수를 갚아주려 합니다. 실망인데? 겨우 이거였어? BJ인가 뭔가는 애한테서 꽤 세다고 들었는데 넌 왜 싸우지? 난 무슨 일 있어도 싸워야만 돼. 이걸 어쩌지? 유키! 자, 그럼 이제 작별이야. 그거 알아?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무가 되는 거지. 좋아. 그렇게는 안 될걸. 배틀 규칙상 너한테 손을 빌려주면 난 지옥행이야. 하지만 난 기쁘다. 지켜봐주마, 유키. 후바쌤. 네가 바보라면 난 바보 형님인가 보다. 멍청한 신후보도 다 있군요. 담당하고 있는 녀석을 위해서 규칙까지 어기다니. 이젠 네 녀석의 정의는 충분히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여한은 없어. 미안하다. 널 시험했어. 유키! 배틀은 이제 그만 때려쳐! 앞으로는 네 맘대로 살아! 네 인생이니까! 고마쌤! 그렇지 않아도 넌 오늘 사라지게 될 거야. 그쪽에 가면 아주 재밌을걸? 그래? 그래, 너도 따라와. 그렇게 코바시와 헤어지게 된 유키는 신 후보가 사라진 만큼 더 이상 배틀에 참가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지만 어째서 그가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궁금했고 이에 코바시의 거처를 찾아간 유키는 그가 일기에 자신의 선행들을 빠짐없이 적어놓은 것을 발견하며 코바시에게 자신이란 존재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정의로운 인간, 즉 코바시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코바시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던 유키는 빌딩에서 추락한 자신을 받아준 그의 모습에 자신도 코바시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며 결국 그가 자신에게 보았던 정의란 코바시 본인의 정의나 마찬가지였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던 그는 코바시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배틀에서 살아남을 것을 결심하며 우선 로베르트 10단이란 집단을 부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10단의 멤버인 사도 블랙키를 상대하게 된 유키는 그가 비정한 현실 때문에 정의감을 잃었다는 사실에 자신과의 승부로 블랙키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주려 하는데, 정의가 너한테 뭘 해줬지? 네 정의는 보상받았나? 언제나 결국 손해보는 건 정의 쪽이야. 어차피 정의가 보상받을 수 없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아. 보상을 받든 보상받지 못하든 상관없어.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이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시절의 나로 만일 정정당당히 싸워서 너한테 이길 수 있다면. 소용없어. 기절시켰으니까. 이유가 뭐지? 친구를 친 이유가 뭐냐고! 말을 듣지 않는 로봇 따윈 필요 없으니까. 상상하는 거야. 마지막에 겨우 정정당당히 싸울 수 있게 된 줄 알았는데 겨우 이런 녀석한테. 뭐야? 네 녀석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 그렇게 로베르트 10단의 멤버인 블랙키와 카무이를 쓰러뜨린 유키는 얼마 후 10단의 멤버인 모진으로부터 자신들의 집단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이에 10단 안에서 직접 멤버들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한 그는 그럼에도 차마 로베르트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없어 사흘 동안 금식한 상태로 거대한 바위를 지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지옥계 감옥에 수감된 코바시는 어느 날 자신을 만나러 온 청개인이 있다는 소식에 면회 장소로 찾아갔다가 그가 바로 유키의 친아버지인 퍼그임을 알게 되고, 이에 유키가 청개인임을 알게 된 코바시는 과거 그의 아버지가 인간보단 청개인을 데리고 배틀에 참가하는 편이 더욱 신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여 로베르트의 아버지인 마가레트와 함께 자식들을 인간기로 내려보냈음을 듣게 됩니다. 나약한 인간의 아이를 앞세울 필요가 없다. 우리의 청개인의 아이를 배틀에 내보내면 된다. 하지만 신후보로 뽑힌 건 마가레트뿐이었어. 12년에 걸친 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 그게 만에 하나 사실이라고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유키는 지금 10단에 들어가서 로베르트한테 복종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진 나한테도 아직 떡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래도 지어낸 얘기축은 꽤 그럴듯한데 이 허풍쟁이야. 그리하여 로베르트도 청개인이었음을 알게 된 코바시는 유키의 힘으론 그를 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고민하던 중 우연히 100만 명의 청개인을 먹었다는 누명을 쓰고 지옥계 감옥에 갇혀있던 청개수를 발견하고, 이에 몰래 그 청개수를 탈옥시킨 코바시는 유키가 청개수의 도움을 받아 잠재된 청개인의 힘에 각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사이 엄청난 정신력으로 2단 테스트를 통과한 유키는 곧장 10단의 멤버인 알렉시오 율리아노에게 결투를 신청하지만 엄청난 실력차로 그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에 자신의 능력으론 한 명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유키는 그 순간 코바시의 소개를 듣고 찾아온 거대한 청개수와 맞닥뜨리는데, 이 괴물 녀석! 별이 하나도 빛나질 않아. 이 녀석 제로성인가? 그게 뭔데? 내가 가진 10개의 눈은 1000개인의 레벨을 측정하는 계량기다. 그런데 네 녀석은 인간계에 너무 오래 살았나? 어서 내려놓기나 해! 이 노랑 병아리야! 내가 어디로 봐서 병아리야! 1000개인을 잡아먹고 사는 천개수다. 천개인. 코바쌤도 천개인이었어. 내가 만일 진짜로 천개인이라면 나도 코바쌤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꼭 코바쌤처럼 강해지고 싶어! 신기! 이 녀석 순식간에 일성의 천개인이 됐군. 강해지고 싶다는 진념으로 청개인의 힘에 각성한 유키는 단번에 일성의 신기인 아이언을 꺼낼 수 있게 되고,
특히 기존의 나무의 능력을 갖고 있던 그는 뒤늦게 깨우친 신기도 그 초능력의 영향을 받아 보통의 아이언과는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후 유키에게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청개수는 과거 다른 청개수들보다 덩치가 더 크다는 이유로 자신을 배척했던 청개인들을 떠올리며 차라리 유키를 잡아먹고 진짜 괴물이 되어버릴 것을 결심하고, 이에 청개수의 공격을 받게 된 유키는 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신기 위풍을 터득하여 강해지길 원하는 자신의 마음이 결국 거짓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리하여 유키를 신뢰하기로 결심한 청개수는 그에게서 노란 꽃꼬닥이란 뜻으로 랑꼬라 불리게 되며 평소엔 팔에 장식으로 둔갑해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러나 이성의 신기를 얻었는데도 10단의 퉁을 당해낼 수 없었던 유키는 그들의 힘 또한 신의 능력이었기에 이성 레벨 가지고는 10성의 로베르트는 물론 그 멤버들도 이길 수 없음을 깨닫는데, 왜지? 난 왜 이렇게 약한 거냐고! 고바쌤은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난 목숨을 걸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의가 대체 뭐지? 힘이 없는 정의는 있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 강해지고 싶어! 내 정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어디 가려고? 퉁을 쫓아가겠소. 여기가 어디지? 거긴 내 몸속이다. 위앞에 달려있는 각성장기란 곳이지. 천개수는 원래 천개인을 잡아먹는 생물이었다. 각성장기는 천개인의 레벨을 올려서 맛있는 먹이로 키워내는 장기다. 그 기능을 천개인은 같은 천개인들과의 싸움에 이용했다. 24시간 이내에 레벨을 높이지 못하면 본능에 따라서 널 소화할 수밖에 없다. 어쩔 테냐? 당장 시작해. 시간이 아까우니까. 랑꼬의 각성장기에 들어간 유키는 24시간 동안 3성과 4성의 실현에 도전하여 각각 쾌도와 메시라는 신기를 얻게 되고, 이에 그 힘으로 퉁을 쓰러뜨린 유키는 한숨 돌릴 여유도 없이 이번엔 토마토를 마그마로 만드는 힘을 가진 마르코 말디니와 비지를 폭탄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제랄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그마에 휩쓸릴 위기에 놓인 알렉시오와 퉁을 발견한 제랄드는 공격을 멈추고 그들을 구하려 하지만 두 사람에겐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로베르트와 마르코의 제재를 받게 되고, 그 순간 집안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친구가 아닌 돈줄로만 보던 주변인들을 떠올린 제랄드는 목숨을 걸고 알렉시오와 퉁, 그리고 자신까지 구하는 유키의 모습에 크게 감동하여 지금껏 짝사랑해왔던 로베르트에게 등을 돌릴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유키라는 친구가 생긴 제랄드는 그가 지금까지의 전투와 각성장기의 시련으로 인해 몸이 많이 상했음을 알게 되자 유키가 치료소 안에서 12시간 동안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데, 힘내는 감수했군. 뒤를 부탁한다, 대장. 나한테 맡겨! 메시! 빗바람을 레이저로 바꾸는 힘! 아이언! 어림없어요! 놓치지 않아! 야! 받아라! 그 공격은 너무 느려! 아이언! 랑꼬가 받은 고통이야! 제랄드 몫이야! 이렇게 되면 별 수 없네요. 이것만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건 이 배틀 최대의 규칙 위반이니까요. 사실 모지는 2명의 신 후보가 1명에게 능력을 몰아준 특수 케이스였으며, 그로 인해 레이저 능력 외에도 딱지를 둥근 톱으로 바꾸는 힘까지 소유하였고, 이에 모진의 이중 공격에 고전하던 유키는 상공에서 아이언을 조준하여 그의 시선을 빼앗은 사이 메시로 모진을 쓰러뜨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1명을 제외한 로베르트 10단의 모든 조직원들을 쓰러뜨린 유키는 우연히 파트라로부터 사노이가 그 10단의 멤버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다 로베르트로부터 지옥계의 두다지 맨션에 초대된 유키는 우선 각성장기의 시련으로 6성까지 레벨을 끌어올린 뒤 본격적으로 새롭게 결집한 10단을 상대하려 합니다.
그 후 독침을 장착한 팔찌를 차게 된 유키 일행은 자신들이 10단에게 패배하면 독침에 의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첫 대결엔 유키와 융파오, 두 번째 대결엔 아이와 카바라가 맞붙게 되고, 그러자 첫 대결을 무난히 넘긴 유키는 능력이 없는 아이가 오로지 지략만으로 카바라를 압도하는 것을 발견하며 비록 마지막에 정신을 잃었지만 그녀가 만든 무승부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이번엔 자신이 카바라와 맞붙게 된 제랄드는 그에게 아이의 원수를 갚아주려 하는데, 아이는 능력이 없는데도 카바라한테만 썼어. 카바라같이 무자비한 녀석보다 아이가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강해! 입으로만 떠들면 뭐하냐고. 야차나 모질한테도 이기지 못한 네 실력으로는 어차피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사람이 언제까지나 똑같은 수준인 줄 안다면 그 오사냐?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거라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 둘! 신기술 제랄드 로켓! 최강기술 비즈 캐논! 내가 이겼지? 생쥐씨? 성자 제랄드. 그렇게 2승 1무가 된 유키팀은 한 번만 더 이기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4회전 대전 상대로 유키와 사노이가 맞붙게 되고, 이에 줄넘기 필드에서 사노이를 만난 유키는 그에게 싸울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무승부로 끝내자고 제안하지만 사노이는 유키에게 동료들의 목숨이 걸려있음을 일깨워주며 온 힘을 다해 자신과 겨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전력으로 사노이와 싸우게 된 유키는 자유자재로 능력을 사용하는 건 물론 타고난 전투 센스로 빠르게 대응하는 그의 모습에 쉽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데, 지금이다! 백행이야! 신기를 너무 일찍 꺼낸 것 같은데 밧줄이 지나간 다음에 꺼냈어야죠. 쾌도! 스프링! 뛰지 않아. 넌 점프 중이라 피할 수 없어! 난 배틀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부러 장애피를 당할 생각이었어. 사노이! 진짜로 내가 졌어. 잠깐 그렇게는 안 되지, 사노이. 여기서 지면 그 녀석의 목숨은 없어. 웃기지 마! 약속은 분명 능력자 20명 격파했어. 거기 사노이 신 후보. 옆에 아무나 목뒤 좀 봐달라고 그래라. 오각형의 사마귀? 설마 천개의 흡혈생물 데스펜타곤이야. 내가 주문을 외기만 하면 단 몇 초 안에 네 피를 모두 빨아먹을까? 사노이 너 때문에 식단에 입단한 거야. 정말 기막히군. 하마터면 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뻔했어. 내 대답은 이거야! 한 명의 신후보가 두 명의 인간한테 능력을 주는 건 이 배틀에서 가장 죄가 무거운 금지 사항이야. 이 규칙을 어긴 신후보는 자동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 거기 수감된 1000개인은 모두가 사형이야. 네가 데스펜타곤을 깨운다는 건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 난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10단에 들어갔다고요. 알아요? 그걸로 충분해. 그 마음만으로도 널 만날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어. 사노이, 네가 가고 싶은 마음대로 길을 살아. 네 인생이니까. 넌 내 친구야. 그리고 내 자랑이고. 잘 있어, 사노이. 왜지? 어째서? 왜 헤어져야 되냐고! 바들아! 그 후 칼파초에게 몹시 분노한 유키는 육성까지의 신기를 고루 사용하여 카피의 능력을 가진 그를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리고, 이에 드디어 로베르트 10단을 무너뜨린 그는 로베르트에게 어째서 공백의 죄로 세상을 소멸시키려 하는지를 물었다가 제랄드에게서 그의 과거를 듣게 됩니다. 사실 로베르트는 가난하게 때 인간계로 내려와 좋은 가족을 만난 유키와 달리 이미 신기를 깨우친 2살 때 내려와 고아원에 맡겨졌으며 그 특수한 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해왔고, 거기다 유일하게 믿었던 고아원 원장까지 자신을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넘기면서 로베르트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잃고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로베르트에게 연민을 느낀 유키는
그에게 세상을 소멸시켜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능력을 쓸수록 수명이 단축되는 로베르트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자 유키에게 결투를 신청한 로베르트는 자신의 능력이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 힘임을 밝히며 그의 수준에 맞게 신기도 7성의 레벨까지만 사용합니다. 로베르트! 인간은 정말로 겁쟁이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말하는 정의는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은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어.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고 할 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걸 밀고 나가려고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나약함을 극복하고 강해지는 것, 그게 바로 내 정의야! 유키는 마음속까지 인간에 물들었어. 아이언! 강하게 강해지는 거야! 좀 더 강해지겠어! 이럴 수가. 신기가 한 번에 몇 개씩 꺼낼 수 있는 거였어? 아이언! 간다! 뭐지? 네 포탄은 반드시 날 쫓아오게 돼 있다고 했지? 저건 왜지? 왜 날 구해줬냐고? 나도 모르게 구했어. 아니야, 이런 인간이 있을 리가 없어. 유키의 도움으로 낙석을 피한 로베르트는 그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며 다시 낙석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그 후 다시 유키를 공격하려던 로베르트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사노이와 제랄드를 발견하며 자신에게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로베르트는 유키의 수준을 맞추는 것을 그만두고 10성의 신기 마왕을 사용하려 했으나 그 순간 신의 명령을 받고 잠시 석방된 코바시가 등장하고, 이에 1차전 능력자 배틀이 끝났음을 알게 된 유키는 코바시와 파트라를 지옥에서 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신에게 두 사람을 신 후보로라도 복귀시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신은 부족한 인원도 보충할 겸 두 사람을 특례로 후보 자격만 유지시켜주며 이미 다른 신 후보가 붙은 유키 대신 아이에게 코바시를 담당으로 붙여주고, 이에 반드시 배틀에서 우승할 것을 결심한 유키는 어떻게든 코바시나 파트라를 신으로 만들어 그들의 사형을 막아보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어. 왜지? 인간은 겁쟁이의 나약한 쓰레기야. 로베르트, 1차전 통과를 축하한다. 머지않아 난 신의 자리를 얻고 넌 공백의 죄로 인간계를 없앨 수 있을 거야. 아버지, 정말로 인간을 멸망시켜도 괜찮을까요? 그럼 이 아버지한테 좀 더 일찍 말해주지 그랬니? 네가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는 걸 말이야.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벌써 널 대신할 애를 불렀거든. 너보다 훨씬 뛰어난 녀석이지. 쑥스러운데요? 전 그렇게 대단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아버지, 말씀해주세요. 아노는 내 친아들이다. 그리고 난 네 아버지 마가레트가 아니야. 모든 게 네가 인간을 증오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민 일이야. 8분이라 생각보단 오래 걸렸지만 잘했어. 믿을 수가 없어. 이 녀석 인간 청개인도 아니야. 그럼 미안하지만 잘 먹을게. 미안해 유키. 너와의 재대결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1차전 종료 후 잠시 휴식을 즐기던 유키는 우연히 로베르트를 흡수한 아논을 만나게 되며 로베르트가 자신과의 대결 이후 인간을 소멸시킨 마음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고, 그런 로베르트의 변화에 놀라워하던 유키는 어릴 때부터 줄곧 누군가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의 처지에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아논에게서 로베르트를 되찾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후 2차 배틀이 단체전이란 소식을 들은 유키는 곧장 아이와 함께 또 다른 동료를 찾아 떠나면서 배틀장 1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제랄드의 소개로 몽이몽이랑 인물을 찾아간 유키는 능력자들이 그와 싸우길 꺼려한다는 소문을 듣고 몽이몽의 능력이 대단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몽이몽은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일 뿐 능력은 목소리를 초상화로 바꾸는 비전투적인 힘이었고 거기다 그는 전 담당 신후보인 네로의 부탁으로 태양의 집이란 고아원을 보호하고 있었기에 유키에게 단체전에 나갈 생각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현재 몽이몽의 담당을 맡고 있던 신후보 잭은 그를 구해주다가 지옥에 떨어진 네로와 달리 신이 되겠다는 욕망에 꽉 찬 인물이었으며 몽이몽의 능력을 다른 능력자와 융합하기 위해 그를 어떻게든 자신의 팀에 넣으려 했고 이에 잭이 태양의 집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유키는 몽이몽과 함께 그들을 쓰러뜨리는데 몽이몽한테 능력을 준 네로란 녀석은 처음부터 신의 자리엔 관심이 없었어. 보통의 천계인은 인간계에 오래 머물 수 없게 돼 있지. 하지만 신후보가 되면 얘긴 달라지거든. 날 위해서 능력자가 돼주겠다고? 누군가를 능력자로 만들지 않고선 여기 있을 수 없다면 내가 힘이 돼줄게요. 몽이몽, 태양의 집을 부탁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어. 난 몽이몽이 마음에 들어서 도와줬을 뿐이야. 한 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리고 우린 말이야, 지옥에 떨어진 신후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배틀에 참가하고 있거든? 한 명쯤은 구하는 김에 같이 구해줄 수도 있어. 욕해! 지금이야. 턱 까놓고! 난 딱 갈렸어! 와! 초상화! 몽이 형, 네로 아저씨 구하고 싶지? 우린 이제 걱정 없으니까 어서 가서 구해와! 턱 까놓고 나도 너희 팀에 받아주겠어? 잘해보자, 몽이몽. 어? 그렇게 몽이몽을 새로운 멤버로 영입한 유키는 2차전이 시작되기 전에 구성의 시련을 받으려 했으나 청개수가 각성장기로 별 7개를 올려주면 죽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이에 팔성이 오른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결심한 그는 부전승을 정하는 2차전 뽑기에서 꽝을 뽑는 바람에 곧장 3차전인 보물찾기 결투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라노 팀과 맞붙게 된 유키 팀은 우선 능력의 제한 조건을 이용해 기타르를 쓰러뜨린 뒤 문인과 파스테로의 연합 공격에 맞서 사노이와 제랄드도 콤비 플레이를 시작하는데 가자, 트라이! 좋아! 비즈를 폭탄으로 바꾸는 해! 토일렛에 둘이서 화장실에 불이야. 부랴부랴 나와. 이제 간지럼은 통하지 않아! 뭐야? 그 몸에 두른 강철은! 샌드백치! 샌드백치! 갑옷을 해제해! 비즈를 폭탄으로 바꾸는 해! 내 수관은 과관! 여태 눈치 못 챘어? 제랄드에 비즈가 붙은 테이프를 네 몸에 붙여놨는데 방금 제랄드가 폭탄으로 바꾼 건 아까 네 몸에 붙여둔 그 비즈야. 그 후 유키가 그라노를 쓰러뜨리고 보물을 찾으면서 3차전을 무사히 통과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오는 유키가 다음 상대인 마릴린 팀을 상대하기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에게 직접 능력을 쓰지 않고도 힘을 운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청계력을 내뿜는 법을 알아챈 유키는 자신이 가진 본래의 힘을 제어하여 육체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이에 마릴린 팀과 맞붙게 된 유키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전쟁을 위해 훈련을 받아온 특수 부대원들임을 알게 되며 우선 동료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법니다. 그리하여 혼잡히 전투원들을 보호하게 된 사노이는 기절한 제랄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유키가 상대팀의 발언을 쓰러뜨렸음을 듣게 되지만 그 대신 마릴린을 제외한 팀원들이 자신들에게 온 것을 발견하고 이에 본격적으로 3대3 대결을 펼치게 된 그들은 사노이의 계략과 몽이몽의 속임수, 아이의 대담한 행동으로 한 명씩 쓰러뜨려 가는데 유키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살아남는 거야. 그 녀석이 올 거라고 믿고 살아남는 게 우리가 유키의 친구란 걸 증명하는 길이야. 그럼 어디 한번 증명해 보겠어? 할 수 있다면 말이야. 전장에선 죽기 아니면 살기야. 메모리? 매슈?
이런 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뭐하고 있었지? 우린 지금껏 싸움을 위해서 살아왔고 싸움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어왔어. 그 싸움에서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이 녀석들한테 절대 손 못 대. 너희들 혹시 아직도 유키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유키의 신기엔 커다란 약점이 하나 있어. 약점만 알고 있으면 그런 건 장난감이나 다름없지. 먼저 사노이부터 없애주겠어! 그러게 놔둘 것 같아. 천만에. 바론의 통신기로 동료들의 위치를 추적한 유키는 앞선 싸움에서 신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마릴린과 맞붙지만 아무리 빨리 대응해도 그녀의 공격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마릴린의 머리카락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유키는 그녀의 능력이 짧은 시간을 길게 바꾸는 힘, 즉 1초를 10초로 바꾸는 능력임을 알게 되며 자신의 신기인 정광석화도 그녀의 10배 빠른 속도엔 당해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팔을 6개로 바꾸는 메쉬와 싸우던 사노이는 만신창이가 된 몸 상태론 그의 쏟아지는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은 사노이는 그 순간 내면에 잠재는 레벨2의 능력이 깨어나는데, 진짜 내 능력으론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는 건가? 좀 더 강해지고 싶어! 이게 나의 레벨2? 이 능력의 정체는 자력! 그것도 초강력이야. 그렇다면 이제 총규리는 통하지 않겠군. 이건 노쇠로 돼 있었어. 네 자력이 통하지 않아. 부메랑 카타! 이것부터 어떻게 해야지? 어림없어! 부메랑 카타! 곱하기 2야! 강철로 바꾸는 칩! 그리고 레벨 2야! 이겼다! 와! 이 철의 자력으로 강철 부메랑을 끌어당기고 있었나? 방금의 공격은 난 이리로 유일하기 위한 함정! 자력 태세! 그리고 다시 레벨 2야! 이겼다! 그 사이 마릴린과의 싸움에서 고전하던 유키는 그녀에게 타격을 줄 찬스가 왔으나 순간적으로 마릴린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녀가 싸움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챈 유키는 더 이상 마릴린과 싸우지 않겠다고 일어서며 계속되는 그녀의 공격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싸움을 싫어했던 마릴린은 떠나간 전우들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매일 훈련에만 매진하였고, 그러나 전우들이 전쟁에서 모두 전사했음을 알게 된 마릴린은 그들의 죽음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마릴린은 10분 이상 사용하면 모든 체력이 사라져버리는 레벨2의 능력, 즉 자신의 신체 능력을 2배로 만드는 힘을 가동하여 유키에게 마구 공격을 퍼붓는데, 난 싸움 같은 건 다 질색이야! 하지만 싸우고 있으면 다들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어! 도중에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 다들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와서 알고 있었거든. 이제 와서 없으니까! 싸움으로 허비해온 지난 10년이 처음부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너무 늦었어. 난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마릴린이 체력 고갈로 기절해버렸으나 유키가 그녀의 승점 목걸이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아이와 메모리의 대결이 승패를 좌우할 운명에 놓이고, 그러나 아직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나이는 제랄드가 적어둔 메모를 토대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어느 순간 메모리가 사랑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능력이 상대가 안경을 좋아하게 만드는 힘임을 알게 된 나이는 안경을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메모리가 스스로 자폭하게 유도하고, 이에 2차 대결에서 유키팀에게 져버린 마릴리는 그들과의 전투에서 진정한 동료, 즉 친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다음 대결에서 기권해버립니다. 그 후 3차 대결에 나서게 된 유키팀은 다음 상대가 태양의 집 사건 때 맞붙었던 카푸셔 팀이었던 만큼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으나 아논의 갑작스런 습격으로 모두 대전 장소에 나가지 못하고, 이에 3차 대결을 기권패해버린 유키는 4차 대결을 치를 때까지 레벨2로 각성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친아버지인 퍼그를 만나게 되는데, 자, 유키. 진짜하고 가짜 어느 게 도전이? 역시 아무래도 진짜가 낫겠죠? 당연히 진짜가 더 좋겠지. 만약에 네가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해온 게 사실은 가짜였다면, 그리고 진짜가 네 눈앞에 나타난다면 넌 어떡할 거지? 그야 아마도 진짜를 택하겠죠. 그럼 만약... 그러고 보니 아버지도 비슷한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만약 진짜 아버지하고 가짜 아버지 어느 쪽이 좋으냐고 묻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라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물어보나 마나 진짜라고 대답할 게 뻔하잖아요. 왜냐면 나한텐 이제 가짜도 진짜니까요. 정말 염치도 없군. 내가 버린 자식한테 무슨 낯으로 고기를 들고 친아버지라고 나서겠단 거지? 두 번 다시 얼굴 마주칠 일은 없을 거야. 살기? 이걸로 날려버리겠어! 아윤! 현기증이 다 나네. 자, 마셔. 가르쳐주마. 네가 레벨2가 되는 유일한 방법을. 퍼그로부터 레벨2가 되는 법을 알게 된 유키는 자신이 신기와 초능력, 즉 두 가지 청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 능력이 100% 성장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되며 레벨2가 되기 위해선 잠시 신기를 버려야 함을 깨닫게 되고, 이에 온전히 나무의 능력만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유키는 자신의 신기를 봉인한 채 다음 대결을 나섰다가 대전 상대가 청계인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바로우 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 1회전에서 반딕트와 싸우게 된 제랄드는 귀여운 얼굴이 달려있는 그의 신기를 보자마자 차마 동무 애호가로서 그 신기를 공격하지 못하고, 이에 연달아 신기의 공격을 얻어맞게 된 그녀는 자신을 잔챙이라고 말하는 반의 모습에 이성이 날아갈 정도로 분노하는데, 받아라 이 잔챙이! 시끄러이 짐수가! 잔챙이? 그 선인장 같은 머리털을 몽땅 뽑아서 돼지한테 줘버리겠어! 내 따귀 공격은 미사일급이야. 접근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제가 갈게요, 주인님! 얼굴 달린 나무 토막이 뭐가 불쌍하다는 거지? 너 몇 학년이냐? 중이다 왜? 강제한테 어디다 대고 말이야! 이래다 복상자! 제라이드! 그 후 2회전 상대로 디에고 스타와 맞붙게 된 사노이는 신기를 투명하게 만드는 그의 능력에 고전하게 되고, 그러자 자력을 이용한 공격으로 디에고에게 타격을 입힌 그는 순탄하게 2승을 가져가는 듯 했으나 막판 디에고의 기백에 놀라 무효화 지대를 빨리 벗어나지 않는 바람에 그만 승점을 뺏기고 맙니다. 그리하여 1대1 상황에서 3회전을 치르게 된 나이는 세뇌 능력의 제한 조건이 깜찍이 포즈임을 알게 되자 곧장 IQ만 높은 티르노튼에게 그 포즈를 유도하는데, 상대를 안경을 좋아하게 만드는 힘! 이 안경이 부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잡독하고 기절하시지. 싫어. 왜냐하면 내가 쓰러지면 상처를 입게 되니까. 내 안경이 최고라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맘 놓고 때릴 수 있지. 자, 이 안경을 부러뜨리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네가 정말로 그걸 부러뜨릴 수 있을까? 그걸 부러뜨린다면 난 널 잘 지켜줄 안경은 이제 하나도 없어! 100개나 사왔는데 한두 개 망가진다고 해도
전혀 아쉬울 거 없어. 10초의 센 다음 안경을 다 부셔버릴 거야. 충분해. 10초 정도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들어오면! 이건 예상 못했어. 다 예상한 대로 되면 사는 게 재미없잖아. 그 후 4회전에서 다시 롤렛에 뽑힌 사노이는 디에고와의 대결에서 큰 부상을 입은 탓에 바로우와의 대결에선 그의 능력만이라도 알아내려 하고, 이에 바로우의 아이언을 맞고 전투불능이 낸 사노이는 양쪽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통해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내지만 그 즉시 바로우가 자신을 기절시키는 바람에 유키에게 능력의 정체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키는 항복을 선언한 사노이에게 끝까지 공격을 퍼부은 그의 모습에 몹시 분노하고, 이에 5회전에서 바로우와 맞붙게 된 유키는 신기를 봉인한 탓에 그와의 결투에서 고전하던 중 도중에 의식을 찾은 사노이가 바로우의 능력이 과거의 영상을 현실로 바꾸는 힘임을 밝힙니다. 유키가 가진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힘은 말이야, 처음부터 다른 녀석들의 능력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과거의 영상을 현실로 바꾸는 힘.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힘. 이 A에서 B로 일방통행하는 변화가 능력의 본질이야. 하지만 쓰레기를 나무로 바꿔도 그 나무의 일부를 쓰레기로 삼아서 다시 나무를 만들 수가 있어. 유키가 가진 능력만이 유일하게 순환하고 있어. 상대가 아무리 A를 B로 바꾸려고 해도 그걸 강제적으로 다시 A로 되돌려놓는 능력. 말하자면 리버스야. 위기의 순간에서 레벨2에 각성한 유키는 랑코가 봉인을 푼 신기의 힘까지 더해져 상대의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고, 이에 바로우의 데자비까지 모두 지우게 된 유키는 과거에 얽매여 있던 그의 마음까지 치유하며 무사히 4차전에 진출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은 과거에 얽매인 자들을 미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건 역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아이들뿐임을 되새기며 능력자 배틀을 만들게 된 계기, 즉 유키의 양어머니를 만났던 추억을 떠올리고, 그러나 지옥인들 중에서도 청개인에게 과거의 복수를 꿈꾸던 수인 일족이 능력자 배틀을 통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지옥계와 통일시키려 함을 알게 되자 신은 이쯤에서 마가레트로 위장한 지옥인과 결판을 낼 것을 결심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눈 감아줘 한다. 이건가요? 만에 하나 당신들이 이성을 잃게 되면 인간의 아이들로만 막을 수 없을 테니까 마가렛의 몸을 그만 돌려줘야겠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아파! 메시! 아이야! 십상의 신기! 마왕! 역시 썩어도 신은 신이군. 말 다 했나? 당신 안 하나 이게 한계인 것 같군. 피차 마왕도 다 써버린 것 같고 말이야. 과거를 위해서 살아온 당신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온 나하고 어느 쪽이 옳은지 가리지를 못했으니 웃기지 마. 신기를 쓸 수 없게 만드는 신전용 아이템이 있다고 하다고. 당신이 그걸 사용했다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나한테 전혀 승산이 없었어. 이 상황까지 오고도 날 바꿔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나? 난 지금까지의 내 삶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아.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존재하는 거니까. 하지만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선 미래도 필요할지 모르겠군. 틀렸어요, 아버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힘이에요. 전 처음부터 수인 일족의 과업 같은 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었어요. 어느 시대든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신을 먹어치운 아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신의 권한을 이용해 능력자 배틀의 룰을 크게 변경해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논의 아버지는 아들의 멸망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유키를 십성으로 만들어주려 합니다.
사실 수인 일족은 몸 내부에 고대 청개수를 가둬놓고 보호하는 지킴이 일족이었으며 아논의 아버지는 자신의 각성장기로 유키에게 십성의 시련을 내려주고 그 사이 바로우틴과 함께 아논을 상대하던 사노이 일행은 각자의 힘을 합쳐 신기 합체 공격이나 필살 기술들을 동시에 퍼부어보지만 그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아이를 발견한 아논은 그녀의 세뇌 능력이 가장 성가시다고 판단하여 제일 먼저 아이를 해치우려 하는데 다들 정말 고마워. 내 꿈에 함께 동참해줘서. 꿈? 내 꿈은 어쩌면 너무 평범할지도 모르지만 행복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난 모든 걸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거야.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완벽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앞에 누구도 간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 끝없이 펼쳐진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겠지?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야. 그렇다면 왜 일부러 널 쓰러뜨린 사람이 우승하는 규칙을 만들었지? 어쩌면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을지. 모두 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야. 세이프. 보아하니 10성 레벨까지 올라간 모양이지? 이 녀석은 내가 물리치겠어. 사이코! 백행! 이런! 백행! 리버스! 이상적인 신기가 아니라 그냥 보통 신기였거든. 이제 나도 진지해져야겠어. 십성의 신기 마왕. 마왕은 사용자의 마음을 힘으로 바꾸는 생물 신기야. 겉모습은 사용자가 가진 힘을 상징하지. 마왕, 어서 가! 좀 기다려봐. 서둘러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건 그렇고 모양 한색의 비주얼이 도대체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죽었다. 평소 자신의 정의가 코바시의 정의라고 여겼던 유키는 십성의 신기인 마왕 또한 코바시의 형체로 나타나고, 그러나 자신의 마왕이 아논의 마왕에 부서지는 것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의지가 이토록 약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으나 어떻게든 친구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아논의 마왕을 부셔버립니다. 그런 유키의 모습에 몹시 유쾌해하던 아논은 드디어 자신과 동등하게 싸울 상대를 만났다는 것에 기뻐하며 자신의 몸 안에 있던 로베르트를 토해내고, 이에 더 이상 능력자로 존재하지 않게 된 아논은 앞으로 유키가 공격할 때마다 그의 재가 하나씩 사라질 것임을 밝히며 최강의 신기인 마왕도 탄환수 제한으로 총 6번밖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소멸을 각오하고 싸우게 된 유키는 아논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회가 남은 재의 개수인 18번밖에 없음을 깨닫지만 아논이 자신의 공격에 의한 파편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맞으면서 재의 개수가 2개밖에 남지 않는데, 아논은 신아저씨와 로베르트 둘의 신기를 썼기 때문에 신기를 동시에 꺼낼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로베르트를 분리했기 때문에 신아저씨 신기밖에 쓸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녀석은 공중전에선 세이커 하나밖에 쓸 수 없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조금 전까지만 가능했던 방법이야. 최소한 2개의 재를 잃게 되거든. 그래도 소멸할 각오로 해볼 거야? 널 물리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난... 죽지마! 나 혼자서 힘들면 나도 있잖아. 애들도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라지지 마. 아야! 위험해! 어림없는 소리 마! 이 녀석! 유키! 어서 가! 저게 마지막 마왕이야. 명중시켜! 마왕이 아니라 그냥 아이언! 설마 남은 쟤는 하나야. 힘내자.
우리가 만난 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유키. 고마워. 너희를 만나서 다행이야. 말도 안 돼! 유키! 마워! 유키가 마지막 마왕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나이는 결국 자신이 그의 죄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오열하지만 우연히 유키가 날렸던 아이언에 몽이몽이 기절했음을 알게 되고 이에 마왕 직전에 능력자 한 명을 쓰러뜨리면서 죄가 하나 더 늘어났던 유키는 아논을 쓰러뜨린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논은 자신의 마왕이 부서진 것을 통해 자신이 유키의 정의를 넘어설 수 없었음을 깨달으며 그에게 자신의 진정한 꿈이란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을 누군가가 말려주는 것이었음을 털어놓고 그러자 유키는 이루어졌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꿈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꿈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아논에게 신을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능력자 배틀에서 우승한 유키는 공백의 죄를 받은과 동시에 차기 신으로 파트라를 선택하고 그 후 아논의 아버지에게 사육되었던 고대 청개수들을 만난 유키는 누명이 벗겨진 랑꼬를 청개로 돌려보내며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줍니다. 유키? 난 네가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 유키. 능력을 사용하느라 깎여버린 로베르트의 수명은 전직 신이 돌려줬다고 한다. 그리고 유키 녀석 이번에 또 올라갔던데? 학기말 성적 말이야. 유키 쟤 진짜 열심히지? 주목! 오늘 새로 부임해 오신 선생님을 소개하겠다. 너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건 옛날에 어떤 유명한 학자가 남긴 이 말이다. 소년이여, 정의를 가져라. 선생님 전혀 안 되려셨네요. 배틀장 1부는 원작 만화책 9권까지의 내용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능력자 배틀 1차전까지를 다루었고 특히 중학생들의 싸움으로 신을 결정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초능력들을 그려내고 있으며 흔히 파워 밸런스가 붕괴되기 십상인 배틀물에서 레벨의 차를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 있는 정의란 요소를 유키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정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며 유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로베르트를 악역으로 등장시킨 것 또한 주변 환경이 한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어낸다는 것, 즉 유키의 정의가 결국 혼자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님을 표현하고 거기다 신이 되려는 인물들이 자신의 자식을 버릴 정도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통해 천계인이 인간보다 나은 존재라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최종 보스 같은 카리스마를 보이던 로베르트가 오히려 유키에게 감화된 채 새로운 악역이 등장하는 전개는 본 작품에 커다란 전환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로베르트와 포지션이 교체된 아논에게 첫 등장부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배틀장 2부는 원작 만화책 16권의 내용을 25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로베르트와의 전투였던 1부에 이어 2부는 아논과의 전투를 그려냈고 특히 1부에서 신기를 얻고 강해진 유키가 2부에선 도리어 신기 때문에 레벨 2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성의 신기인 아이언이 마왕의 페이크로 사용되거나 초반에 중요시되던 남은 재의 개수가 후반에 유키의 목숨을 좌우하는 등 흔히 잊혀지기 쉬운 초반의 설정들이 끝까지 골고루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유키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던 최종 신기 마왕이었으며 그가 코바씨를 자신의 정의로 여겼던 만큼 누군가를 지키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신기 또한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다 인간의 재능을 형상화한 설정으로 재능이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지막 공백의 죄에 재회를 적은 유키를 통해 누군가와의 인연을 쌓고 다시 만나는 일만큼 노력으로도 쉽지 않은 것이 없음을, 즉 가족과 우정처럼 사람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